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더 이어가면요. 어제 조국 후보자 간담회에 대해서요. 야당 쪽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먼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치광 편법왕을 보았다. 역시 뻔뻔함의 대명사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국 후보자는 법도 무시하고 국민을 조롱하며 국회에서 1인 상황극을 펼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즉시 조국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조국 후보자는 장황한 변명, 기만, 감성팔이를 반복하며 무너져 내릴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변명쇼 하나로 청문회 보이콧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몰랐다, 관여한 적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셀프 해명쇼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간담회는 법적 검증 절차도 아니고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는 어제 기자간담회로 의혹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임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분위기고요. 야당은 당연히 그 반대고요. 아까 최 반장 말재에서 어제 500분에 걸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저희가 훑어봤는데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유한국당이 맞불 회견을 열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한국당이 오늘 이 자녀의 학사 관련 비리, 이 비리 의혹, 사모펀드 또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이렇게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눠서 이 조 후보자의 어제 답변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자, 먼저 주광덕 의원이 자녀의 논문 제1저자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설명을 문제 삼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자, 김진태 의원이 이 딸 조 씨의,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자녀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이런 의혹도 재차 제기를 했고요. 자, 조 후보자가 이 선친이 학교를 일찍 보내기 위해서 신고를 했고 원래 생일은 9월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데 대해서 또 김진태 의원은 호적부를 제출해서 신고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국 후보자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늦은 밤 딸의 오피스텔로 기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딸이 떨고 있다라면서 자제를 호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김진태 의원 관련해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아이가 밤늦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국정원 여직원, 아이와 똑같은 28살 이 어린 여자가 그 사는 오피스텔 호수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중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장제원 의원은요,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 시점상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조 후보자가 투자 당시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를 했다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조국의 민의의 전당 습격 사건, 대국민 사기극의 첫 번째 거짓말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투자 신탁 회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근데 지금은 아주 나쁜가 봅니다. 근데 그 당시 시점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 코링크가 그 당시에 수익률이 높아요? 나 1분만 더 주면 안 될까요? 아니, 코링크가 지금 보세요. 자본 장식 상황이었어요. 9억 8천만 원이었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 이 조국 펀드, 블루코의 운용의 핵심 운용자가 누군지 압니까?
임성균 이 사람이 누구냐? 밥솥 회사 있죠, 쿠첸. 쿠첸의 연구개발 마케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회사에 이런 사원을 믿고 10억을 투자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밥솥을 갖다가 개발하던 사람이 펀드 운영하는 그 회사에 돈 10억을 투자한다? 네, 김종석 의원도요, 사모펀드 관련 해명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조국 후보자는 약정액과 실투자액이 다른 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면 계약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면 계약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오촌 조카에 대해서도 코링크 PE의 총괄 대표 명함을 들고 다녔다면서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우회하기 위해 조국 후보자가 가족 펀드를 이용해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사흘 사이에 과연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